자, 그럼 녹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도미노 유저 그룹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도미노 쪽 카페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볼트 MX 아마 지난번에 최재혁 주임하고 저희 따로 세션 하면서 뭐 필요한 자료들이 최대한 여기 요 카페에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컨텐츠들을 많이 여기다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MX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는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벌써 여기 있구나. 볼테맥스 파운드리 서버를 뭐 컨테이너 환경에 설치하는 방법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전에 최재혁 주임 여기 참여하시기 이전에 작업을 좀 한 적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뒤에 이제 좀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했던 그 내용이니까 요런 내용이 여기 있구나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볼트 MX에서 이제 아이리스는 우리가 개발자 PC에다가 아이디 환경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개인이 PC에다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볼트 MX의 이제 미들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서버 단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볼트 MX 파운드리 또는 볼트 파운드리 뭐 요렇게 부르는 요 제품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링크를 누르면 볼테맥스 다큐멘테이션 웹사이트가 이제 여기 요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요런 그 제품들에 대한 링크, 제품 도움말 링크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즐겨찾기 HCL 소프트웨어 제품 도움말이라는 요 링크를 통해서도 이동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물론 거기는 이제 여러 제품들이 있고 그 중에서 볼트 MX 제품을 선택하면 똑같이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인스톨과 관련해서 우리 보통 그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볼트 MX 파운더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OS부터 와스 서버, 와스 서버 어떤 거 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인스톨 가이드가 뭐 리눅스일 때는 어떻게, 윈도우즈일 때는 어떻게, 매뉴얼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쿠버네티스 쪽은 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이 쭉 설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쭉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설치 중에서 처음에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건 그때 이제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 제일 좀 간단해 보이기도 했었고 뭐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치하는 게 뭔가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걸 건드리지 않아도 또는 많은 걸 좀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치를 하면 지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다 끌어내려 와가지고 로컬에서 알아서 설치를 해주는 우리는 필요한 어떤 환경 뭐라고 해야 돼? 환경 설정 파라메타들만 정의를 해주면 알아서 설치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거는 요거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포 볼테맥스 파운드리 싱글 컨테이너 솔루션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편할라나? 어때요? 보통 이런 문서 보면 어때? 영어로 봐, 한글로 봐? 두 분은 이런 문서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영어로 보긴 합니다. 네. 한글로 그게 번역하면, 더 나은가? 네. 오케이. 자, 어쨌든 뭐 그러면은 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 여긴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분명히 뒤에 최재혁 주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한번 요거는 정독해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 처음에 조금 약간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걸 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버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버전 중에는 이 환경 버전은 아니구나. 우리 설치하는 파운드리 제품 버전도 뭐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주변 환경 만들 때 요런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 잘 챙겨서 보면 좋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요런 톰캣 관련된 거.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미지로 내려받아서 도커 컨테이너 위에 알아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요런 게 설치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인스톨 타입에서 뭐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필요한 뭐 뭐라고 하지? 파라메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풋을 넣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 사일런트 인스톨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여러 번 설치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요 사일런트 인스톨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런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런 파라메타들을 미리 프로퍼티즈 파일에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뭐 파라미터가 좀 많긴 많아. 그리고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디서부터 어떤 파일들을 내려받아서 인스톨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설치 파일은 아마 지금 여기 문서 같은 경우 어디로 연결돼 있을라나? 플렉스넷으로 아직 돼 있나 보네. 이거 안 바뀌었네. 잠깐만, 플렉스넷으로 연결된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60. 그렇네. 어, 요거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이제 볼트 MX도 설치 파일이나 라이센스 키를 관리하는 기능이 MyHCL 포탈로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음, 요거는 지금 예전 그 플렉스넷 다운로드 사이트가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제는 MyHCL 포탈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볼트 파운드리 서버 요런 그 설치 모듈에 대해서 내려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스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 파일에다가 이런 값들을 미리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진행이 쭉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돼서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설치가 끝나면 접근할 수 있는 UI 나온다. 뭔지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를 일단 정독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보시면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설치 방식 중에서 싱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치 가이드 내용을 가급적 꼼꼼하게 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일런트 인스톨부터 뭐 인터랙티브 인스톨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전에
환경에 대한 준비 부분 요런 것도 꼼꼼하게 보고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커맨드 라인, 사일런트 인스톨 두 가지. 그 다음에 요런 그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요런 설정들을 나 어디 분명히 파일 샘플로 올려둔 것 같은데 뒤에 있나? 설치. 여기 밑에 있구나. config properties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거, 요건 그럼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환경들 다 챙겼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요 글을 작성하는 시점만 해도 플렉스넷에서 이제 제공을 했었고, 지금은 MyHCL 포탈로 넘어가면은 MyHCL 포탈에 볼트MX 관련해가지고 볼트 파운드리에 대한 요런 아마 비슷하게 요러한 설치 파일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쿠버네티스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싱글 컨테이너 인스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뭐 설치하기 위한 작업도 설치 파일들이 다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싱글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파일을 내려받아서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우리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 저장돼 있는 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가지고 뭐 폼캣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런 그 볼트 파운드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주변 이런 컴포넌트들도 지가 알아서 이미지로 내려받고 구성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그거를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거는 이 설치 파일 다운로드하는 이런 플렉스넷이나 MyHCL 포탈에는 없어요. 그거는 HCL 하버 웹사이트라는 이곳에 도커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이미지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까 그 우리 인스톨 가이드에는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따로 그때 막 우리가 요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HCL 하버 웹사이트라는 게 있었고 그 링크는 걸려 있어. 거기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나 요런 것들 그리고 시크리트 그 키라고 해야 되나? 그런 CLI 시크리트 키 값을 가져와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자. 최재혁 주임님은 우리 그거 저거 뭐지? HCL 소프트웨어 아이디를 개인의 이메일 주소로 해서 만들어서 이미 가지고 계신가? 네네네. 그 어, 회사 일이긴 한데 그거에서 응, 파트너 등록해가지고 거기까지 그치, 그치. 만들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로그인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기 있구나. 요 하버, HCL 하버 웹사이트에 그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볼테맥스 관련된 이제, 화면이 보일 거고, 요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서 유저 프로파일 같은 거 여기 있잖아.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CLI 시크리트 키 값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챙겨 두면은 이제 설치할 때, 그 컨피규레이션 프로퍼티 값에 아이디, 그 다음에 키 값, 요런 거를 입력을 해주고 지가 알아서 하버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내려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치 파일도 준비했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치하기 위한 하버 웹사이트의 인증을 받는 부분도 준비가 다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아까 사일런트 인스톨하고 인터랙티브 인스톨이 있다라고 했고 사일런트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config.properties라는 요 파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값들을 쭉쭉쭉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설치할 때는 설치 명령어에 요거 이제 파일만 인풋으로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파라메타들을 가지고 알아서 설치를 해준다. 예, 우리가 미리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봤을 때, 적어도 주의할 사항들이 한 두서너 가지 있어가지고 미리 적어둔 건데, 요런 거, 두 개의 파라메타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름을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정 IP 또는 도메인 이름으로 뭐 하는 요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필요한 값들을 적어주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타임존 정보는 뭐 이걸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 config.properties 파일 내려 받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값들을 어떻게 넣었는지 요 내용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한 10분 정도? 뭐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지가 알아서 이미지 내려받고 구성하고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런 거 완료된 그 URL이 아마 요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주는 URL로 접근을 하면은 설치된 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보셨던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은 요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때 요걸로 못 갔던 이유가 이제 오늘 뒤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 뭐라고 하지? 매뉴얼? 책임님, 우리 요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매뉴얼 인스톨 가이드 이건가? 파운더리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리눅스 아마 저겁니다. 아, 요거.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폐쇄망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단절된 공간이야. 근데 우리의 지금 아까 설치 그 과정에서 보면은 HCL 하버 웹사이트에 뭔가 인증을 받아서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 이미지들을 내려받아서 내부적으로 설치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폐쇄망 환경이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로 뭔가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하버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고 하는 작업이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도커 기반의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필요한 이미지들을 아예 미리 오프라인으로 내려받아서 어딘가에 내부적으로 이런 하버 웹사이트를 하나 따로 뭐 구성을 하고, 그런 구성된 환경에 이 이미지를 올려놓고 뭔가 접근해서 내려받도록 설치 스크립트를 뭐 수정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 볼테맥스 엔지니어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또 하면 가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시도를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여유도 없었고, 그런 관계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이 아니라 아예 우리 스탠드얼론으로 아예 제품을 하나하나, 아까 볼트 파운더리 설치하기 위해서 와스 서버, 뭐 물론 우리는 톰캣을 쓰지만 톰캣이라든지 RDB 쪽에 이제 MySQL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도커 컨테이너는 그거를 지가 알아서 이미지를 그냥 끌어내려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구성을 해줬는데,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이 아니고 스탠드얼론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톰캣, MySQL 요런 놈 컴포넌트들을 일일이 이제 별도 설치해서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 아마 요거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리눅스로 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책임님, 그러면 네. 어떻게 요거 화면 공유는 제가 마치고 네. 책임님 화면으로 공유를? 그냥 그때 그 PPT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이지. 네. 응. 잠시만요. 네. 그럼 이러면 녹화가 어떤 게 되는 거지? 그냥 전체 화면이라서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아니, 뭐 잘 되고 있겠지. 일단 제가 그 올렸던 음. 그 버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오케이.
그치. 아, 저쪽 프로텐코도 뒤에는 있으니까. 오케이. 네. 음, 음.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잘 네, 일단은 제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레그 솔루션을 이제 파운드리에 붙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제 서버 내부에다가 파운드리 서버를 설치를 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도큐멘트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활용해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서 이제 필요한 이제 OS 버전 그리고 도커 컴포즈 버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바까지를 이제 설치를 요청을 드렸었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MySQL까지 같이 요청을 드려서 이제 사전에 이제 필요한 서버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이 정도까지 이제 필요해서 완성이 됐던 거였고요. 다음에 이제 파운드를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설치한 접속 정보니까 넘기고 사전 준비하는 거. 일단은 매뉴얼상에 이제 코어 유저 생성을 하게끔 우리 되어 있어서 님 잠깐만. 네네네. 그 지금 그 화면을 전체 그 스크린쇼 아니 뭐지?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따로 계시면은 거기로 따로 보면 그렇지. 아 그래요? 아 그게 안 됐구나. 지금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저기 뭐지 편집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거든. 잠시만요. 이게 아하 됐나요? 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여져. 오케이. 알겠습니다. 땡큐.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다시 설명드렸던 이제 사전 구성 때문에 OS는 일단 우분투 22.04 OS를 맞췄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설치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어서 도커랑 도커 컴포즈 버전 다큐멘트 맞춰서 진행한 거고 이제 볼트 MX 같은 경우에 자바 11 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11 버전 맞춰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버전으로 설치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긴 한데 이게 혹시 이제 컨테이너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매뉴얼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설치를 요청드려서 이제 환경 구성은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접속 정보니까 넘어가고 이제 사전 준비 진행할 때 이제 OS랑 이제 자바 버전 이런 것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 유저를 생성을 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유저 생성, 패스워드도 맞춰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MySQL 비롯해서 각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로컬 레포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 MySQL 8 버전으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트로 로그인해서 이제 되는지 이제 로그인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DB 루트 유저에다가 이제 프리빌리드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여하고 이제 설치 진행을 했습니다. 설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해당하시는 링크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타르 파일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SCP로 해가지고 로컬 서버로 넘긴 다음에 아프캐지하고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요 상태로 이제 SCP로 업로드를 한번 이제 한 거다 보니까 이 인스톨 프로퍼티스 파일이랑 이제 이 설치 파일, 이 빈 파일이 권한이 안 맞아서 7호로 맞추고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실행하면 이 부분은 음, 이제 설치 파일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거라 이제 크게 지금 뭐 변동이 되는 거나 이런 건 없고 이 부분은 도큐먼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혹시 뭐 설치하실 때나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티뉴 인스톨레이션으로 진행해서
예, 라이센스 텀 지금 나온 부분이라 어그리먼트 예스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은 아니니까 디벨롭먼트 환경으로 넣어줬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그냥 뭐 굳이 필요 없이 엔터 누르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서 1번 yes로 클릭되고요. 그다음에 이 서버 혹시 뭐 세퍼레이트 나눌 거냐 뭐 그 맥락인데 그냥 다 한 서버에다 설치하는 거라서 그냥 다 따로 입력 안 하고 엔터 눌러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톨 폴더 이제 설치된 파일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넣어 놓을 디렉토리 경로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 뭐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설치할 때 있던 이제 디렉토리 경로에 이제 파운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추고 싶으면 이제 원하는 경로 그냥 제 절대 경로로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HTTPS 이제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 그냥 HTTP로 진행했고, 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랑 이제 호스트 네임 적용하는 건데요. 일반 IP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사용할 뭐 호스트 네임 넣어주면 되는 거라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델 파운더리 서버라고 이제 명명해서 제가 임의로 넣은 상태고, 나머지 이제 포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디폴트 포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도큐먼트 상에 이제 캡처본이라서 8181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환경 구성에서는 8080, 그다음에 뭐 톰캣 셧다운 포트도 동일하게 3801 포트로 사용을 했고요. 이게 뭐 간혹 이제 서버에서 뭐 8080 포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포트 사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인밸리드 호스트 네임 뭐 or IP 어드레스라는 이제 오류가 뜨기는 하는데 해당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무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책임님, 혹시 네, 그 인밸리드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나오는 게 네. 저런 거야? 어, 책임님은 설치할 때 IP 어드레스를 입력한 게 아니라 혹시 호스트 네임을 입력을 한 건가? 네, 호스트네임을 입력을 했고요. 제가 이거 어, 혹시 몰라서 테스트할 때 IP로도 해봤는데 똑같은 오류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뭐 이게 안 뜨게 하려면은 뭐 음, 제 도큐먼트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 이게 뭐 제 어떤 부분에 때문인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제가 당시에는 음,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음, 무시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진행도 잘 됐고 요거 호스트네임으로 저희가 그 UI 그 콘솔 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가지고 네 크게 나는 뭐 혹시 호스트 네, 네임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DNS 우리 사용 안 했으니까 뭐 호스트 네, 파일에 이제 그런 게 매핑이 안 돼서 에러가 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IP를 입력해도 뭐 마찬가지라고 해서 또 그건 또 네. 인가 보네. 근데 뭐 그 말씀하신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음, 여기다가 넣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령 이제 로컬호스트 IP를 넣지 음, 않았거든요. 음, 127.0.0.1을 넣지는 않고 가령 음, 뭐 10.1.10.190이면 이제 그 IP를 넣었는데 보통 이제 음, 그게 호스트 파일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넣고 뭐 해야 음, 되는지 그런 음, 부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류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네, 네, 크게 의미는 잠깐만. 없어서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매뉴얼로 서버에다가 설치할 때는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MySQL 설치는 아까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MySQL 버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MySQL 클러스터는 아니니까 이제 MySQL 1번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뭐 IP 어드레스는 이제 디폴트 로컬호스트니까 그냥 디폴트로 놨고 포트도 동일하게 디폴트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준비한 유저랑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아까도 그냥 루트 유저로 생성을 했는데 이게 패스워드가 처음에 이제 마이스큐엘 설치를 하고 나서는 따로 루트에 패스워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 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간간이 좀 오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내부 환경에다가 설치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파운더리에는 저도 패스워드 없는 루트 계정을 그냥 사용을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설치를 하고 지금 사용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대로 뒀었는데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루프가 도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앞으로는 설치하실 때나 마이스큐엘 설치하고 나서 그냥 뭐 루트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던 아니면 뭐 DB 유저라고 해서 DB 유저를 생성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패스워드까지 다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프리빌리드 권한 부여해서 그 이제 계정을 사용을 하건 하는 게 이제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한 번만 이제 나중에도 테스트 하실 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디폴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따로 뭐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 이메일이랑 그다음에 요 다음 화면에 나오는 패스워드 부분이 이제 파운더리 계정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제 파운더리 로그인할 때 쓰는 계정이랑 패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메일이라고 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메일을 넣기는 했는데 이제 이 부분 생성하실 때 뭐 가령 델 골뱅이 뭐 볼테맥스.co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니어도 생성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이메일 형식이면 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이제 요 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델 파운더리 뭐 골뱅이 볼테맥.com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요 인스톨레이션 컴플리트 하면서 요 콘솔 URL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콘솔 URL 뒤에 MF 콘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파운더리 콘솔 여는 부분이고 이제 아이덴티티 서버 URL은 서비스 URL은 이제 요게 이제 로그인할 때 이 어스 서비스 요 부분으로 이제 열리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뭐 어드민이랑 뭐 VPNS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각각의 이제 URL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이제 저장해 두시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는 뭐 더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 저희가 뭐 더 설치해야 할 때 필요하거나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윈도우즈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 IP랑 호스트네임 입력 저장해 놓고 이제 웹에다가 이제 이 MF 콘솔 URL 입력을 하면 요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콘솔 화면이 뜨고요. 이제 파운더리 사용을 할 때 이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셔서 add new 하시고 뭐 이름은 임의로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URL에다가 이제 이 파운더리 서버 URL 8080까지만 입력하시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파운더리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이제 구성하는 부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요 이후에 뭐 책임님, 근데 네, 우리 저거 무엇이냐? 지금 요 부분은 네, 이제 최재욱 주임한테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려고 내가 중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책임님 표현으로는, C 플랫폼 내부에 설치를 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인바이러먼트가 설정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델에서 작업할 땐 여기가 우리가 빠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걸랑? 네, 네, 네. 일단 그러면, 저는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 음, 음, 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어, 아예 새로운 서버를 생성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최재혁 주임님이 혹시 이제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설치를 해보거나 이런 일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봐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 연수 책임님이 C 플랫폼 내부에도 한번 요렇게 스탠드얼론으로 설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델 쪽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스탠드얼론으로 2번을 설치를 해봤다고 했을 때, C 네, 플랫폼 내부에서 설치할 때는 그냥 설치 작업 끝나면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 환경을 봤을 때 그냥 지가 알아서 잘 만들어져 있었어. 근데 네, 우리가 델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게 좀 뒤에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었걸랑. 아마 그게 파운드리에 로그인 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나 오브젝트 서비스 같은 것들 만들어주고 패치 앤 뭐 리트리브 테스트 같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 뭐 하여튼 뭔가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수바짓하고 막 찾아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인바이러먼트 이 환경에 값이 아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엔 또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지. 여기 8080 이 URL 부분 8080 뒤쪽 슬래시 뒤에 뭐였더라? 어드민? 제가 아마 어드민을 넣었을 겁니다. 요 어드민이 어, 어, 디벨로퍼 콘솔이라 그래서 뭐 이제 각종 이제 API 붙이는 뭐 그런 콘솔들을 연동시키는 페이지라 음. 요거를 이제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네, 기존의 C 플랫폼에 설치돼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 놈을 보니까 아까 그 URL 뒤에 슬래시 어드민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네,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델에서 설치할 때 아예 값이 빠져 있길래 슬래시 어드민까지 넣었어. 근데 또 그게 문제였어. 저 네, 어드민을 아예 안 넣고 하면 지가 알아서 어드민을 넣어주더라고. 그게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까 그 URL 부분에 만약에 이제 거기가 environment에 그 값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새로 생성을 해주는데 포트 뒤에 슬래시까지만 하고 어드민 없이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알아서 지가 어드민도 넣어주고 나머지 내부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하더라.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책임님 나 질문 하나. 네, MySQL은 우리가 그때 그 다올 TS 쪽에 말씀을 드리고 뭐 해가지고 어쩌어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톰캣에 대한 거는 따로 책임님이 그럼 설치를 한 건가? 아니요, 뭐지? 볼테맥스 설치를 하면, 파운더를 설치하면 거기에 톰캣이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톰캣을 따로 뭘 이렇게 MySQL처럼 뭘 어디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서 뭐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볼테믹스 파운드리 설치 모듈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네, 톰캣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 네,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됐고. 좋아. 그러면은 책임님, 그러면 뭐 요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중에 뭐 한 번 더 이거는 한번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 어, 그, 이제, MySQL 유저 생성하는 거랑, 이제 음,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아까 이제 한 번 더 강조하셨던, 음, 그, 요거 지금, 잠시만요. 아까 저 슬래시 뒤에, 요거 인바이러먼트 생성하는 거, 요것만 이제 음, 체크하면 따로 뭐 설치할 때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고생을 하셨고, 네, 일단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의 이제 후반부에 스탠드얼론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저기 프로텐 쪽에 전달을 하는 거가 일단 좀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겸사겸사 최주임님하고도 이제 설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뭐, 요런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약간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게 아키텍처라든지, 그 다음 사이징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도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거야. 기본 설치할 때 최소 사양은 얼마인지부터 뭐 이런 것들, 요런 이야기들은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 볼트MX 다큐멘테이션 그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설치 관련된 거 내용에 아마 뭐 프리 리ኳ어먼트라든지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안에 사이징부터 해서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오늘은 저희가 원통 하나의 통에다가 볼트 파운드리 전체 컴포넌트를 다 때려박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뭔가 좀 따로따로 쪼개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럼 쪼갤 때 어떤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거는 분리가 안 되는지, 이제 막 이런 것들도 사실 있기는 있어.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했고, 지금 당장 그거를 뭐 봐야 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향후에 뭔가 설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뭐 POC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분명히 시스템 리ኳ이먼트가 뭐고 최소 사양은 뭐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